그때 한 70대 할아버지께서 그 칼에 찔린 외상으로 오셨어요. 아들이 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오토바이 TA로 오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익스파이를 했고 저는 그 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울고 그 이후로는 안 울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딱 한 번 울었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그날은 제가 아침에 퇴근하고서 집에 가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어떤 죽음이라는 존재는 삶에서의 이렇게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냥 죽음과 삶 반대가 아니라 이 연장선에 죽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의 과정이 있는 거고 거기에 무의식이 있는 거고 의식이 멀쩡한 삶이 있는 거고 삶의 과정에서 언제 이제 무의식과 이제 죽음이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가 만들고 있어야 되는가, 언제 올지 모를 무의식과 죽음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한 시간을 조금 가치 있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내 삶에 어떤 준비를 해주게 되는 단어랄까? (70대) 할아버지께서 그 칼에 찔린 외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바로 응급으로 처치를 하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파악을 했는데 아드님이 유산을 조금 미리 좀 달라고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끝까지 내가 죽을 때 물려주겠다. 지금 당장 줄 수는 없다. 라고 이제 버티시니까 아들이 와서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죽는 걸 많이 보기는 하는데 죽는 건 죽는 사람보다 남겨지는 다른 가족들이 더 힘드니까 보호자들한테 좀 더 마음이 쓰이고 환자들도 그렇긴 한데 우는 보호자들이 좀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중환자 여기 계시는 환자들이 좀 오래 장기로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좀 마음을 안 쓰려고 해도 한 달 이렇게 계시면은 좀 마음도 쓰이고 정도가 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러다가 뭐 좀 괜찮아져서 퇴원을 하거나 뭐 요양병원 가거나 병실을 가시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익스파이어 할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보호자들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던 사람 보호자들인데 또 그런 보호자들이 울거나 할 때는 그것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와 우리 할머니가 저러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젊은 아저씨들 오실 때는 우리 아빠 나이인데 우리 아빠도 건강검진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못 해줄 수 있는 건 못 해줘서 응급의학과를 했는데 죽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심정지 환자들 특히 오시는 경우에 심정지 환자가 심정지가 회복돼서 그렇게 잘 가시는 경우도 이제 10명 중에 많아야 한두 케이스 정도 대부분은 응급실에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심정지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제가 꼭 응급실에 일해서가 아니라 항상 삶과 죽음은 뭔가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저는 하고 살긴 해요, 사실은. 저도 가정이 있고 자녀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책임감이 막중하긴 한데 언제 어떻게 저도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큰 중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제 신규 때 한 달 넘게 제가 계속 보던 환자분이 계셨는데 나이도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오토바이 TA로 오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익스파이를 했고 저는 그 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울고 그 이후로는 안 울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딱 한 번 울었어요. 그 엄마가 우는 거 보고. 근데 젊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항상 저는 기억에 남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저랑 동갑이신 남자 환자분이 심정지로 오셨는데 드물게 그분이 이제 동공반사도 살아있고 동공반사가 살아있다는 건 뇌가 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찡그리는 표정을 지은 거 보고 제가 진짜 그때는 너무 포기하기에 아까워서 이제 결국에는 못 살린 게 참 너무 아깝긴 한데 그런 경우가 좀 이제
이제 살린 경우보다 아깝게 놓친 경우 저는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그날은 제가 아침에 퇴근하고선 집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비극이거나 슬픈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늙고 병들고 사망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된다. 내가 혹시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뛰지 않는다든지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자기 스스로의 그 각서가 있습니다. 그걸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의미 없는 연명은 더 이상 하지를 않기를 원하시고, 그 자체가 삶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요 삶을 충실히 살고, 그리고 즐길 만큼 즐기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는 미련 없이, 그리고 만족하게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는 게 이상적이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일 먼저 과정이 이제 의식이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이 먼저 없어진다든지, 심장이 부르르 떨면서 머리로 피가 안 가면서 의식이 없어진다든지. 근데 그 의식이 한번 없어지고 나면 쉽게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되살려놔도 뇌 기능이 돌아오는 게 굉장히 드물고, 의식이 없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 죽음은 굉장히 멀리 있어가지고 나한테 영원히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병의 경과라든지 안 좋아졌을 때, 다쳤을 때, 출혈이 심했을 때, 이럴 때 의식이 없어지면서 죽음 옆에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 의식이 없어진 환자는 사실은 본인이 죽는 것도 모르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어떤 죽음이라는 존재는 삶에서의 이렇게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냥 죽음과 삶 반대가 아니라 이 연장선에 죽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의 과정이 있는 거고, 거기에 무의식이 있는 거고, 의식이 멀쩡한 삶이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삶의 과정에서 언제 이제 무의식과 이제 죽음이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가 만들고 있어야 되는가, 언제 올지 모를 무의식과 죽음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한 시간을 조금 가치 있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내 삶에 어떤 준비를 해주게 되는 단어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